안녕하세요. 문진석 소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2일에 발표된 조정대상 지역 전면 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조정기에서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주택이 있는 분들께서는 과연 내 집이 오를 것인가? 그리고 무주택자분들께서는 바닥이 어디냐? 그럼 나는 주택을 언제 사야 되냐? 마지막으로 오피나 생숙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조정지역 해제가 당연히 중요하죠. 아파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피 생숙도 따라서 오르니까요. 결국에 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조정지역이 해제가 돼서 내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곳들을 차근차근 저랑 한번 볼 겁니다. 여기서 풀린 곳들은 지방은 세종을 제외한 전역이 전부 풀렸고요. 세종은 투기가열지구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풀렸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는 인천 쪽이 투기가열지구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풀렸고요. 서울은 풀리지 않고 그대로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파트가 비싸다고 하는 지역들, 하남이나 성남, 수원 같은 곳들은 투기가열지구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 전부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풀린 곳들은 5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평택과 안성, 그리고 파주, 양주, 동두천까지 이렇게 5군데가 풀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풀렸냐, 이걸 한번 보면 보도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면 이 지방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격 하락이나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으로 이런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가 된 곳들이 풀어졌고요.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일단 가격 하락폭이 큰 곳, 그리고 외곽 소재 조정대상 지역 일부를 해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해제된 지역 중에서 가장 이슈화되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주의 운정신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평택의 고덕신도시가 있습니다. 특히나 평택에는 뭐가 있죠?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 문의가 무척이나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평택의 상황을 다른 도시에선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평택이 동네 북이 되었네요. 특히나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타 도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결국에 그렇다는 건 이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굉장히 큰 효과를 준다라는 걸 의미하죠.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을 피부에 와닿는 것들만 제가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가장 큰 게 취득세입니다. 이전에는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가 8%였어요. 그런데 이제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에서 3% 정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종부세입니다. 종부세의 중과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됨으로써 종부세가 중과가 되지 않아요. 종부세 중과 세율이 1.2%에서 6%였는데 그게 일반 세율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이번 연도까지는 종부세 중과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종부세 부과일은 언제입니까? 바로 6월 1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전인 지금의 상황에선 중과되는 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양도세입니다. 지금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에 더해서 2년 거주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앞으로는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받는데 문제가 없다. 다만 기존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주 조건까지 충족을 하셔야 비과세가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도 배제가 돼요. 이것은 다주택자가 가장 싫어했던 악복 같은 건데요. 이 양도세 중과가 조정대상 지역에 두 채가 있으면 기본 세율의 20%나 중과가 돼요. 3주택이면 30%가 중과가 되고요. 근데 앞으로는 주택이 있으셔도 그 다음 주택을 매도할 때 기본 세율로 매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써있지 않은데 분양권에 대한 것도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분양권은 등기나 잔금이 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나 잔금이 치기 전에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 취득세도 중과받지 않고요. 그리고 양도세도 거주 없이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점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달라지는 것 두 번째는 대출입니다. LTV는 70%까지 나오고요. 생애 최초는 무려 80%까지 나옵니다. 이전에는 50%였으니까 약 20% 정도가 더 나오는 거고요. 중도금 대출도 세대당 2건이 나와요. 이전에는 보증이 한 건만 나왔다면 이제는 2건까지 중도금 대출이 보증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주택이 있으신 분들도 기존 주택 처분 사유가 없이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중도금 대출이 60%까지 나옵니다.
이전까지는 50%까지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을 잔압을 하거나 아니면 잔금까지 유예하는 좀 불편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60%까지 나오니까 그러한 불편한 상황들도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청약입니다. 그래서 청약은 이전에는 세대 주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세대 주에 더해서 세대 원도 청약이 가능하고요. 청약 통장 기간도 예전에는 24개월이었다면 이제는 6개월 이상만 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수도권은 12개월 이상이에요. 그리고 재당첨 제한도 없어지고요. 가장 중요한 청약 추첨제 비율이 변경됩니다. 이전에는 8호제곱 이하가 추첨제가 25%였는데 이제는 60%로 변하고요. 가장 중요한 8호 초과 좀 대형 평형은 이전에는 70%에서 무려 100% 가까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청약 조건이 대폭 완화가 되다 보니까 청약에 인기 있는 지역들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당첨 확률은 그만큼 낮아질 겁니다. 이렇게 청약이 완화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분들에겐 꼭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기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매 제한 6개월이에요. 이전에는 전매 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였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전매 제한이 6개월이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면 언제든지 전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은 100세대 이상 오피스텔도 앞으로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전매 조건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 이상에 더해서 100세대 이상이면 전매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안 되면 전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정 대상 풀린 곳들은 100세대가 넘어가도 오피스텔이 전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성황리에 분양했던 운정의 힐스테이트도 전매가 가능하고요. 평택에 분양했던 고덕 반도유부라도 이제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6억 미만은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안 하셔도 되니까 보다 편리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것, 이 점들까지 모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전면 해제되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일단 작년과 재작년에 주택을 매수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무주택자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도 주택 하나는 꼭 가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런 완화 정책이 하나 나온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매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금매거래 위주로 이분들이 매수를 하고 계시고요. 거래량은 그래도 이전보단 좀 나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금매 위주의 거래로 거래량은 조금 늘어나는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될 거고요. 또 전국 청약이 가능한 곳들, 예를 들어 파주의 운정신도시나 평택의 고덕신도시처럼 외지인의 투자가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이제 앞으로 세금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물이 한 번에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연계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곳들이 청약 경쟁률도 높고 청약 당첨 확률이 적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매물들을 주택이 없는 분들께서 금매로 잡으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는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낮아질 겁니다. 이제는 2주택을 매수해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1주택자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것보단 2주택을 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곳들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것보단 임대수익형 오피스텔을 매수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지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의 현 상황은 이렇고요.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아직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지 않은 곳들이 있잖아요. 이 그림상에서는 분홍색 곳들인데 이곳들이 풀리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이 필요할 거예요. 일단 가격이 하락돼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없고 마지막으로는 미분양이 됐을 때 이 3가지 조건이 완료가 됐을 때 어느 정도 해제가 될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일단은 이 외곽 지역부터 해제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투기가열지구나 투기지역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켜봐야지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하향이 될지 아니면 해제될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고요. 아마도 서울 지역은 해제되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전에 했던 완화 정책들이나 지금 하는 조정 대상 해제 지역 같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부에서 많이 낼 겁니다. 다만 한 번에 내는 건 아니고 좀 자잘자잘하게 낼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DSR 규제는 냅둔 채 LTV를 풀어주거나 지금처럼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취득세 완화랑 DSR 규제 완화인데 이거는 거의 막바지에 돼서야 그때나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도 이렇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경제 흐름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전쟁은 고조되고 있고 금리는 계속 올린다고 겁을 주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 지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손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제 금리 상승이 멈추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시점, 그때가 오면 여러분은 가장 높은 수혜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규제가 해제됨에 더불어서 호재가 남아있는 지역이 급상승의 물살을 탈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자리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아지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지역적으로는 인천의 송도국제도시나 평택의 고덕국제신도시 같은 곳들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부동산은 매도할 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매수할 때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최저기에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꾸준히 보신다면 돈을 버는 매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문진석 소장이었습니다. 안녕.